번째 팀즈 사용법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패스파인더 김광이고요. 부산에 있는 앱 개발 창업팀입니다. 비대면 강의에서 팀즈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팀즈를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오피스 365 계정이 필요합니다. 창원대학교에서 이미 오피스 365를 구독해서 사용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학교 와글에서 오피스 365를 가입하시고 그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미 다 가입을 하시고 성공적으로 로그인 하신 걸로 보여집니다. 팀즈 아이디 발급받으실 때 주의사항이 학교 계정에 묶여있는 팀즈를 사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staff.chawonac.kr 이라고 되어 있는 학교 계정을 꼭 사용하셔야 합니다. 기존의 오피스 365를 다른 계정으로 사용하고 계셨으면 그 계정으로 로그인하시면 안 되고 staff.chawonac.kr 이 계정으로 로그인 하셔야 합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도 가입하면은 student.chawonac.kr 이렇게 나오는데 이 계정을 꼭 사용하셔야 합니다. 우선 팀을 만들기 위해서는 왼쪽에 있는 팀 버튼을 누르시고 거기에 이제 제가 참가되어 있는 팀들 리스트가 나옵니다. 거기에 팀 참가 또는 만들기 버튼을 누르시고 팀 유형을 수업으로 선택하시면 수업에 최적화된 템플릿으로 팀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팀을 만드실 때에는 강의명을 넣으시고 예를 들면 2020년 1학기 자료구조론 그리고 그 수업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적어주시고 다음 버튼을 누르시고 학생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학생은 지금 꼭 추가 안 하셔도 나중에 추가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건너뛰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강의에 들어오실 때 보신 팀 화면이 뜨게 됩니다. 이 팀 화면의 채팅창 아래에 있는 아이콘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보면은 제 화면을 공유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제 화면인데 첫 번째 서식 버튼을 누르시면은 채팅창에 적을 때 서식을 적용해서 적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첨부 파일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제 원드라이브에 있는 파일이나 아니면은 컴퓨터에 있는 그런 파일을 첨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모지 버튼을 누르셔서 이런 감정을 표현하실 수도 있고 또는 GIF 이미지, 재밌는 이미지를 넣어서 감정을 표현하실 수 있고 또는 스티커들을 활용하셔서 감정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개는 감정을 표현하는 버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금 모임 시작 버튼은 화상 채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뒤에 두 개의 버튼은 주로 사용하실 일은 없으실 텐데 MS 스트림이라고 해서 그쪽에 올리신 동영상을 채팅방에 올리실 때 링크를 공유하실 때 사용하시고 이 버튼은 어떤 특정인한테 칭찬을 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을 골라서 배지를 주실 수 있습니다. 이 뒤에 두 개의 기능은 크게 사용하실 일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아까는 그 파워포인트 공유를 했는데 이번에는 지금 전체 제 화면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유하고 있는 화면을 보여주시면은 아까는 보이지 않던 마우스 포인터가 보여서 이렇게 마우스 포인터로 학생들에게 설명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학생을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느냐? 팀 참여 코드를 사용하는 방법과 참여 링크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 중에서 팀 참여 코드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코드를 얻으시는 방법은 팀에서 팀 옆에 점점점 버튼을 누르고 팀 관리의 설정 버튼을 누르시고 밑에 팀 코드에 처음에는 이 코드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코드의 생성 버튼을 누르면은 이런 알파벳 숫자 조합의 코드가 생성이 됩니다. 이 코드를 학생들에게 공유해 주시면은 학생들이 팀 참가할 때 이렇게 코드를 넣어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코드는 대소문자를 구별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있는 코드를 복사해서 전달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인 URL을 공유하는 방법은 팀 옆에 점점점을 누르고 팀 링크를 받아서 전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 같은 경우는 복사해서 보내는 거는 편리한데 그걸 받아서 들어온 그 학생들의 이 팀에 들어오는 거를 교수님께서 직접 수락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 방에 들어오는 거를 요청하고 교수님께서 수락하셔야 되는데 이 과정이 학생 수가 많으면 다소 번거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수락 과정이 없는 팀 코드로 들어오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실시간 강의를 하기 위해서는 만들어진 팀에서
밑에 방금 제가 설명드린 지금 모임 시작 버튼을 눌러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제목을 추가하고 모임에 대한 세팅을 할 수 있는 창이 뜨게 되고요. 거기에 수업 제목을 추가하셔서 모임을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자료 구조론 오리엔테이션, 오늘 같은 경우는 저는 4월 1일 강의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표시하셔서 지금 모임 시작을 하시면은 이런 화면이 뜨면서 화상 채팅이 시작이 됩니다. 이 화상 채팅방에 있는 메뉴를 설명을 드리면은 첫 번째 앞에 있는 것은 모임을 시작한 지 경과 시간이고요. 두 번째 거는 카메라를 켰다 껐다 할 수 있는, 지금 저의 경우에는 카메라가 켜져 있는데 제가 카메라를 끄게 되면은 제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강의를 진행하시면서 강의 자료를 띄워두시고 굳이 얼굴을 보여주고 싶지 않으신 교수님께서는 카메라를 끄고 진행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이크를 켜고 끄는 버튼입니다. 마이크를 끄면은 당연히 참가자에게 제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버튼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화면 공유 버튼인데요. 공유할 화면을 제 화면 전체를 공유할 수도 있고 또는 창만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전체 화면을 공유를 하고 있는데 전체 화면을 공유하고 있을 경우는 제 컴퓨터에 뜨는 모든 게 다 공유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카톡이 켜져 있다거나 메시지가 오는 게 뜰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알림이 뜨는 것도 다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 강의 자료를 활용하신다면은 그 창만 공유하시는 것도 보안상에서는 더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작업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리고요. 오른쪽에 대화를 참가한 사람들의 대화를 표시하고 숨길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참가하고 있는 사람들을 표시하고 숨길 수 있습니다. 제 화면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음소거 버튼. 네, 이러면 제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을 거고 지금 제가 공유를 하고 있어서 공유 중단 버튼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대화 표시를 하면은 오른쪽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대화가 표시가 됩니다. 이 대화들은 나중에 이 강의가 다 끝나면은 그 강의 글탈에 스레드 안에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쓴 내용들이 날아갈 것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참가자 표시를 하시면은 지금 참가하고 있는 분들이 나오고요. 지금 모든 분들이 다 마이크가 꺼져 있습니다. 만약에 마이크를 켜고 있는 것 때문에 시끄러우면은 뮤트 올 버튼을 누르셔서 다른 모든 참가자를 음소거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제가 화면 공유를 하려고 하면은 이 버튼을 누르시면은 아래쪽에 어떤 화면을 공유할 건지가 이렇게 뜹니다. 창이. 거기에 제일 왼쪽에 있는 거는 제 전체 화면을 공유하는 것이고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처럼 제 컴퓨터의 모든 화면이 공유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두 번째 거, 창을 고르실 수 있는데 이 창을 고르시면은 해당하는 창만 공유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두 번째 거에 있는 파워포인트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그 파워포인트 창만 공유가 되고 나머지 창은 공유가 되지 않습니다. 네, 공유되고 있는 창은 빨갛게 표시가 됩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지금 팀즈 창만 공유를 했거든요. 그러면 제가 다른 화면을 보고 있어도 뜨지 않습니다. 다시 아까 강의 자료로 돌아가서 앞에 설명 못 드린 기타 작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시면은 여러 가지 설정들이 있는데 여기서 나머지 기능들은 사실 크게 사용할 일이 없고요. 제일 위에 있는 장치 설정 표시, 스피커, 마이크, 카메라 설정을 하는 일이 한 번씩 있고 배경 초점 흐리기로 비디오 시작 이러면은 제 배경을 흐리게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강의 화면을 녹화하고 있는데 제 팀즈에서 한번 보시면은 장치 설정을 표시하시면은 이렇게 오른쪽에 장치 설정 창이 뜹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에어팟으로 제가 소리를 듣고 또 마이크를 사용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고요. 만약에 처음 연결을 하셨는데 잘 작동이 되지 않는다 하시면 이쪽에 소리가 잘 나오는지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 배경을 흐리게 하면은 얼굴 인식을 해서 제 배경을 흐리게 합니다. 흐리게 안 하면은 이렇게 보이고요. 이러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배경이 보이지 않아서 프라이버시를 좀 더 보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마 MS 쪽에서 오타인 것 같은데 녹음 시작, 녹음 중지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녹화 시작, 녹화 중지입니다. 녹화 기능은 학생들은 사용하지 못하게 정책으로 잠궈놨기 때문에 교수님께서는 녹화하실 수 있고 정지를 하실 수 있습니다. 뮤트는 아까 벌써 설명을 드려서 그대로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교수님 컴퓨터가 느리셔서 그 진행을 하는데 굉장히 끊긴다 하시면은 맨 마지막에 수신 영상 끄기를 누르셔서 끄셔도 되겠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강의를 진행하고 있을 때는 제가 팀즈 화면을 보지 않기 때문에 크게 사용하실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참가자가 많은 경우에는 동시에 다 마이크를 켜면은 굉장히 소란스럽기 때문에 가급적 발표자가 마이크의 주도권을 가지고 참가자들은 이쪽에 텍스트로 회신하는 형태로 대화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올라온 텍스트에 대해서 제가 각각의 텍스트에 대해서 이렇게 좋아요 표시나 다른 이모티콘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바깥쪽 채팅방에 있는 모든 이모지 기능들은 안에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첨부 파일 기능도 동일하게 있고요. 아무래도 실제로 만나서 하는 것보다는 감정 전달이 정확히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모지들을 활용을 해서 좀 더 재미있게 진행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출석 체크를 하기 위해서 방금 보여드린 그쪽 메시지 창을 활용을 하실 수 있겠는데, 이거는 그 학교 측에서 완전히 어떻게 출석 체크를 해달라고 결정을 해주시면은 그 정책에 따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은 대화창에 제가 지금부터 출석 체크를 하겠습니다. 출석 적어주세요 하면은 대화창에 학생들이 학번 이름을 적도록 하셔도 되겠고요. 또는 화상회의 중에 제가 이름을 부르고 마이크를 켜고 대답하게, 그리고 채팅창에 또 적도록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부르셔서 출석부에 직접 그 종이 출석부에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메시지로 기록이 된 거는 이 모든 모임이 끝나도 삭제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강의에 들어올 때 처음부터 모든 학생을 음소거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팀에서 점점점 누르시고 팀 관리를 누르시고 설정에서 멤버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이 팀에 속해 있는 멤버들이 뜹니다. 여기서 학생들에 대해서 학생 음소거를 체크를 해주시면은 디폴트가 음소거가 켜진 채로 참여가 됩니다. 어차피 처음에 출석 체크 하시면서 확인하시고 뮤트 올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셔도 강의하시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팀에 들어와서 보시면은 그 과제 위에 탭이 과제가 있고 성적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수업 템플릿으로 팀을 만들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주어집니다. 수업에 상관이 없으면은 굳이 사용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과제 같은 경우는 과제 제목이랑 내용, 배점, 기한을 넣어두면은 학생들한테 그 기한까지 저쪽에 파일을 제출하라고 그렇게 할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온 결과를 가지고 교수님께 채점을 하시면은 점수가 나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걸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사용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교수님께서 진행하시는 수업에 대한 자료들을 여기 파일에다가 올려두셔도 괜찮고요. 관련된 홈페이지가 필요하다 하시면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누르셔서 거기에 홈페이지를 저희처럼 추가를 하시면은 저희 같은 경우 운영하고 있는 인스타에 어떤 게 올라오는지 등을 추가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팀즈의 장점이라면은 여기 보면은 채널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채널들을 만드셔가지고 예를 들면은 수업 진행하고 있는 건 일반 채널, 과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방은 과제 채널, 학생들끼리 팀 프로젝트가 있으면은 팀 프로젝트 채널을 따로따로 만들어 주셔서 그 채널에서 관련된 주제의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화하는 강의는 그 링크가 있는 학교 내 학생, 교수님들은 다 보실 수 있고 다운로드는 녹화한 본인만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녹화한 강의를 다운로드해서 편집이나 재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교수님 같은 경우는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영상 파일로 다운이 되고요. 편집 같은 경우는 별도의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하셔야 하고 녹화한 주체가 교수님이기 때문에 별도의 재사용하는 거는 별 크게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노트북으로 안 쓰시고 데스크탑으로 쓰시는데 마이크랑 스피커가 없으시다 하면은 데스크탑에서 이 팀즈 화상 채팅을 켜시고
폰에서도 앱을 켜면은 동시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제가 2개의 기기로 참여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마이크랑 스피커를 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제가 맥북으로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에어팟으로 외장 마이크 이어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이맥에 연결하신 다음에 이렇게 장치 설정 표시하셔서 빌트인 아이맥에 달린 마이크랑 스피커 대신에 연결하신 마이크와 스피커를 세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들이 화면 공유하는 것을 막을 수 없냐고 하셨는데 참가자 표시에서 여기서 참석자로 지정을 하시면은 이분은 역할이 참석자가 돼서 발표자를 공유할 수 없습니다. 나머지는 기본은 다 이렇게 발표자로 들어와 있는 이유는 발표 수업에서 학생들이 발표자를 공유해서 발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두었고 수업에 영 방해가 되는 학생이 있다 하면 참석자로 이동시키면 되겠습니다. 그 마이크도 켜지 못할 거예요. 그 팀즈 자체는 이렇게 웹 브라우저에서 프로그램 설치 없이도 볼 수 있어요. 제가 지금 크롬에다가 지금 이 팀즈 운영 교육을 하나 창을 켜뒀고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팀즈 프로그램입니다. 이렇게 프로그램을 쓰셔도 되고 웹 브라우저에서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 활용하기 나름인데요. 이게 화면 전체를 공유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화상 채팅의 특별한 기능이라기보다는 그냥 컴퓨터 사용하는 화면을 그렇게 공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유튜브 영상을 같이 공유해서 보려고 하면은 아까 설명해 있던 공유에 오디오 공유를 켜시면은 영상도 같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두 사람 이상이 동시에 화면을 공유할 수 없어서 네,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제 화면을 보시면 여기 이제 선택되신 네 분이 제 창에 뜨고 있는데 여기 뜨는 사람을 고정을 해서 보고 싶다 하시면은 여기 참가자에서 제가 다나 선생님을 고정으로 보고 싶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고정을 하면은 이분이 고정이 되고요. 그리고 노영 교수님, 네, 청 교수님 이런 식으로 따로 핀을 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양한 기능들이 많이 있긴 한데 사실상 화상 채팅 기능에만 잘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에게 굳이 카메라를 켤 필요가 없다 하시면은 카메라는 끄고 강의 자료 띄워놓고 목소리로 강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종료하실 때는 여기 전화 끊기 버튼을 누르시면 되는데 이게 전화를 끊고 나가셔도 한 명이라도 모임에 남아 있으면은 모임이 완전히 없어지진 않습니다. 네, 한 수업을 매주 차마다 팀을 만드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수업에 대한 팀은 한번 처음 만드셨으면은 만들어져 있는 거고 수업을 하실 때마다 이 모임 시작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수업이었고요. 어제 수업은 위에 올려보시면은 네, 이게 어제 수업. 그래서 팀을 매번 만드실 필요는 없고요. 이 채널에서 모임 시작만 수업 때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의하시고 지금 제가 한 것처럼 이렇게 녹화를 하시고 녹화를 종료를 하시면은 수업이 끝난 다음에 이런 스레드 안에 그 영상 표시가 나타납니다. 그럼 그걸 클릭해서 보실 수 있고요. 거기에 추가 버튼을 누르셔서 링크를 얻는다거나 다운로드도 가능합니다. 네, 오늘 들으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다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